시장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가개론 시간입니다. 무너졌던 2100선 하루 만에 코스피는 회복해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에도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건데요. 코스닥은 오전에 잠시 주춤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후에는 역시 상승권에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6월의 마지막 장 지금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주식가개론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전문가, 김혜진 전문가 이렇게 두 분의 진의를 모셔보고요. 현재 상황에서 정밀 검토해야 되는 사항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5G 바로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얼마 전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특히나 이 오픈랜이라는 기술을 선점하려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민관 연합체가 출범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진 바가 있죠. 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보는 지니스탁 들어갑니다. 네, 지니스타 오늘 진의와 먼저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5G라는 키워드로 오늘 풀어볼 텐데 5G에 정말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랜 이 기술에 대한 관심이 정말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오픈랜이 뭔지 이거부터 쉽게 정리를 해볼까요? 네, 최근에 이제 5G 관련 종목들이 섹터리 좀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했던 이유를 여기저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어쨌든 핵심은 미국 쪽에 대한 투자 기대감이거든요. 물론 이게 기사가 나왔다가 내려졌어요. 나왔다가 내려졌는데 어쨌든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보라이즌이 대규모 투자를 집행한다라는 거.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상당 부분 수주를 한다. 이슈가 나왔어요. 근데 물론 지금은 그 기사는 내려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쪽이 투자가 되냐라는 기대감으로 5G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오픈랜 관련,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 쪽 이슈가 나오기 한 4일 전에 오픈랜 관련해가지고 좀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많은 분들이 최근에 5G가 이 오픈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일단 엄밀히 말하면 최근에 지금 5G의 상승은 오픈랜에 대한 기대감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중요한 이건 아직 상용화도 안 됐고 이거는 이게 앞으로 좀 더 길게 있어 봐야 되는 문제이고요. 어쨌든 이거에 대한 건 아닌데 중요한 건 미국 쪽에서 이쪽에 대한 투자를 한다라는 거, 이건 결국에는 이제 오픈랜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이거면 앞으로 이쪽에 5G와 관련된 부분의 흐름은 좀 이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전에 그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관련된 부분도 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5G를 아실 때 이 부분도 오픈랜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대표적으로 오픈랜이라고 하면 이제 무선 기지국에 이제 연결되는 인터페이스랑 기지국 운영 체계, 그러니까 OS죠. 요거를 개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준비한 이 그림을 하나 보면 이게 지금 현재 기존의 랜망의 구조입니다. 이게 랜의 구조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많은 이제 이 디바이스들이 무선 신호를 쏘면 이걸 이제 기지국에서 받아서 여기 RU죠. 받는 거. 무선을 받는 이 RU 쪽.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처리하는 DU. 요쪽에서 이게 처리를 하는 건데 지금은 이 구조가 어떤 구조로 돼 있냐면 내가 만약에 이 기지국을, 이 통상에서 기지국을 만약에 건설을 하면 RU든 DU를 건설을 할 때 그 특정 소위 말하면 이 회사의 걸 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전자라고 하면 요쪽에 있는 기지국은 삼성전자 걸 쓴다. 요쪽에 거는 노키아 거를 쓴다. 요건 에릭슨 거를 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요쪽에 쓰면 만약에 삼성전자가 만들어 놓은 기지국은 OS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쪽에서 만든 OS를 써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혹시라도 딴 제품을 넣으면 구동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그 5G를 이야기를 할 때, 점유율을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 이 통신 장비는 호환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3G 때 썼던 거를 대부분이면 4G로 쓰고 4G에 썼던 거를 대부분 5G로 많이 넘어간다. 그래서 화웨이 쪽의 매출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4G 때 어쨌든 넘버원이 화웨이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걸 넘어갈 때 화웨이 장비를 자연스럽게 쓸 수밖에 없는데
요 부분이 이번에 그 화웨이 그 문제 제재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부분을 좀 뺏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에릭스, 뭐 노키아가 굉장히 큰 수혜가 될 거다라고 많이 이야기 드렸는데요. 이게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OS라든지 그다음에 이거 하드웨어 장비 자체가 그 SI 업체들의 걸 씁니다. 그쪽 걸 쓰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데 걸 쓰면 호환이 전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오픈랜이라는 거 요거를 이제 호환을 할 수 있게 통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의 통일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 대한 통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OS 체계에 대한 이제 이 통일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기지국에서 요거는 내가 그러니까 삼성전자 거를 안 쓰고 다른 것들을 써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OS가 호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부분은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다시 또 그림을 자료를 보면 그러면서 이 네트워크 하드 장비의 종속성을 이제 탈피하기 위한 거다라는 거죠.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지금까지는 결국에는 삼성전자 걸 쓰면 OS까지 다 삼성전자. 그다음에 뭐 노키아 걸 쓰면 OS까지 다 노키아. 이런 식으로 가는데 지금은 그거 이제 좀 탈피를 하려고 한다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게 좀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좀 이제 적극적으로 민간 이 관에서 협력을 해가지고 지금 뭔가를 자꾸만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실제로 글로벌 쪽에서는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이 먼저 이쪽 시장을 지금 좀 뛰어들려고 합니다. 가장 지금 가시성을 보이고 있는 게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가 OS 시장을 또 하나의 또 새로운 OS 시장인 거죠. 지금까지 이 PC 쪽의 시장,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쪽의 시장, 또 이제 새로운 통신 장비 쪽의 OS 시장을 선점을 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있고 결국에는 구글과 MS가 여기에 뛰어들었다라는 거는 이 오픈랜에 대한 상용화가 좀 빨라질 거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쪽에서 만약에 뭐 구글이 될지 뭐 MS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OS가 통합이 된다면 좀 이 통신 장비 시장 쪽에서도 좀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5G 장비, 이 특정 회사마다 장비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호환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지금 OS를 개방을 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오픈랜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전문가님, 여기에 따라서 메리트가 생길 영역이 뭔지도 궁금해집니다. 수혜 업종은 뭐가 있을까요? 네, 명확하게 이제 나눌 수 있는 게 제가 아까도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호환성을 이제 더 뛰어나게 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OS가 하나로 통합이 되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안드로이드라는 OS를 중심으로 기계는 여러 가지를 많이 쓰죠.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갤럭시를 쓰든, 그 다음에 뭐 LG 거를 쓰든, 그 다음에 화웨이를 쓰든, 거의 비슷하게 OS는 통합이 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디바이스만 우리 선택적으로 고를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이 통사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통으로 납품이 되죠. 통으로 납품되니까 SI 업체들의 소위 말하면 조금 영향력이 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조금 삼성전자가 요 포인트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쨌든 그 통합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삼성전자 거를 쓴다든지 아니면 노키아가 요 부분은 좀 별론데라고 했을 때 노키아 거를 어쨌든 근데 통합으로 다 써야 되는데 만약에 요렇게 그러니까 이 오픈랜이 된다면 본인들이 원하는 위치에 요 기준에서 요쪽은 요게 좀 더 좋던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38기가 이상 쪽에서는 요게 좀 좋은데 그러면 요거는 요 기지는 요걸 쓰고 요쪽에 기지국에서는 요걸 쓰고 입맛대로 조금 제조사를 좀 다양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사 선택에 대한 선택 범위가 좀 넓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까지는 대부분은 그 SI 업체를 통해서 다 이 통사에 납품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오픈랜이 되면 SI 업체들의 입김이 조금은 줄어들어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업체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통사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아니라 MMR 같은 경우는 KMW이 되게 잘 만드니까 그러면 이 삼성전자 거 말고 여기는 MMR은 그냥 KMW 거 쓰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중소기업들이 개개별로 해서 또 이제 요걸 설치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지금은 OS까지 다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키아든 그다음에 대부분 SI 업체를 통해서 우리 부품 업체들도 다 들어가는데
요 오픈랜이 되면 요 부분이 조금 약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될 때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당장에 그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SI 업체들이 조금 입금 약해지고 오히려 중소업체들이 그러니까 직거래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통사와 직거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뚜껑은 사실 열어보긴 해야 돼요. 이거는 뭐 실제로 직거래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가능성은 있다는 거. 자,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기주기기랑 인빌딩 장비를 자체적으로 만드는 부품 업체가 아니라 순수 통합적으로 다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이 좀 수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지국에서는 KMW이 뭐 명확하죠. 그 다음에 스몰셀 관련 쪽에서는 이노와이에리스가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계기, 인빌딩 쪽에서는 이제 솔리드가 독보적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 부분에서 수혜가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오픈랜과 관련된 부분과는 좀 다르지만 많은 분들이 그 뭐 게시판이나 제가 이제 유튜브 댓글이나 뭐 TV 방송을 볼 때 조금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정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요 부분을 좀 수정해드리고 싶은데요. 뭐냐면 많은 분들이 5G를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 관련 수혜주, 일본 관련 수혜주. 근데 미국에는 뭐 이런 통신 만드는 회사가 없냐? 일본에는 그런 만드는 회사가 없어? 중국은 본인들 자국 기업들을 많이 밀어준다는데 사실상 그렇게 되면 해외 쪽 매출에 대한 기대감은 미국이나 일본이 깔아도 우리나라가 수혜가 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 부분에 대한 상은 아니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이야기됐지만 이거는 지금 현재 오픈랜이 만약에 가능을 하면 각자별로 해서 그냥 제조사를 빼고 SI 업체들을 빼고 그냥 개별적으로 납품이 가능하지만 지금의 통신 이 수준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KMW의 이 통사가 수주를 주는 게 아닙니다. 뭐 에이스테크의 이 부품만 따로 해서 수주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SI 업체들, 그러니까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 뭐 이런 쪽에 그 업체들에게 수주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너 이만큼 해줘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삼성전자 밴더에 있는 애들이 다 수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에릭슨 같은 경우도 에릭슨에게 얼마를 줘 이런 거지. 그럼 결국엔 에릭슨 안에 밴더에 있는 업체들이 수혜입니다. 그냥 뭐 미국에 있는 업체 이게 아니라 물론 미국에 있는 업체들이 삼성이나 에릭슨이나 노키아의 밴더에 돼 있으면 수혜가 맞죠. 근데 그렇게 안 돼 있는 업체들이 내가 미국의 거를 내가 투자를 하니까 미국의 거를 투자를 한다. 그리고 뭐 혹시라도 뭐 삼성전자는 만약에 설치를 했는데 고장 나면 AS를 삼성전자까지 우리나라까지 와서 고쳐야 된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요.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이 수주 방식 자체가 미국에 있는 통신 장비를 수주한다 하더라도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하는 게 아니라요.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SI를 통해서 수주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누구의 밴더가 있냐가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밴더인지 뭐 에릭슨의 밴더인지 화웨이의 밴더인지 GT의 밴더인지 뭐 노키아의 밴더인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누가 수주 받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걸 판단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여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G 핵심 기술이라는 오픈랜에 대해서 지니스탁에서 오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김혜진 전문가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학개론 핫한 업종, 오늘은 뭐 5G라고 못 박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가지 기술을 지니스탁에 좀 집중해 봤다면요. 개론 시간에는요. 조금 더 전체적인 현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학개론 그럼 바로 오늘의 페이지 열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전부터 이 5G에 대한 믿음 두 분의 진이께서 정말 강조를 많이 해주신 바가 있는데요. 자, 이제 2020년 벌써 상반기 다 끝났고요. 하반기에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특히나 5G에 주목해봐야 되는 이유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저희가 저번 주에도 좀 상반기 결산처럼도 소개를 해드렸고 네. 그리고 아까도 이제 강조해서 계속 네. 5G에 대한 요즘에 이제, 많이 가고 있으니까.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5G 좀 반격의 서막을 네.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잠깐 제가 한마디 하는 게 네. 제가 이제 5G 이야기를 할 때 마스터 시간에도 제가 이야기했을 때 네. 저는 5G가 7월 달부터 움직일 거라고 좀 많이 이야기를 네. 했어요. 그때 이 주파수 경매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 뭐 버라이즌이라든지 AT&T가 본격적인 수주를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요게
먼저 조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사를 통해서 잠깐. 미리 잠깐 나왔다가 내려왔는데 삭제됐어요. 네, 이것 때문에 사실 조금 지금 원래 5G가 올라오는 속도가 좀 더 빨라지긴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특집을 좀 빨리 한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7월이라고 해봤자 네. 내일이 그렇죠, 7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번 주 금요일부터 갑자기 이제 급등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런 흐름이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도 되니까 전 지금부터 5G가 좀 반격의 서막을 보일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저번 주부터 5G가 이렇게 움직였던 이유는 역시나 미국 쪽의 수주 소식이 잠깐 들렸기 때문입니다. 네. 그쪽 확실히 이제 글로벌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5G의 글로벌 현황이라고 할까요? 투자 현황, 구축 현황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글로벌 현황이 중요하고 그쪽에서 우리나라 통신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미국 쪽부터 보려고 해요. 5G 시장이 가장 기대가 되는 시장이 미국인데요. 가장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5G가 이제 기술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서막이라고 봤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는 국가인데요. 일단 말씀해 주셨지만 저번 주 금요일 날에 삼성전자가 여기에 수주를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반짝 상승했던 게 버라이즌입니다. 22조인가요? 그렇죠. 네, 버라이즌만 22조를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보통 뭐 5G 한 국가의 전체에서 22조다, 그렇죠. 뭐 몇십 조다라고 하는데 참고로 우리나라가 원래 상반기 하반기 합쳐가지고 한 6조, 7조 정도니까. 네, 맞죠. 네, 한 회사가 지금 22조니까 엄청난 거죠. 물론 뭐 땅덩어리가 다르기 네.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버라이즌은 미국의 1위 통신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SK, 그다음에 KT, LG U+가 있듯이 미국의 통신사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1위 통신사가 이제 버라이즌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버라이즌이 투자하고 있는 거 일단 미국이 얼만큼 5G를 열심히 좀 구축하고 있는지 뭐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국내에 이제 5G 투자 현황을 보여드릴 때 커버리지 현황을 보여드리잖아요. 이렇게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거. 네네. 이거 제가 준비한 그림이 이게 이제 버라이즌의 네. 5G 구축 현황입니다. 네.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5G가 커버되는 지역이에요. 거의 없는데. 없죠. 네, 없는데, 없죠. 거의? 잘 찾아보시면 네. 뭐 오른쪽에 옆쪽에 보시면 여기 다운타운이라고 해서 이렇게 시내 중심으로만 5G가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어요. 네. 하나도 안 돼 있죠. 없네요. 거의 네, 없네요. 보시면 네. 뭐 여기 위쪽에 뭐 많이 아시는 할리우드도 보이는데 네. 할리우드도 하나도 없고요. 네. 뭐 이게 아무데도. 지금 LA 내에 LA 쪽이 말하는 거잖아요. 네. 로스앤젤레스 LA 내에 그냥 중심가만 몇 개만 있고 나머지 아예 없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많이 열심히 구축을 해야 되겠죠. 근데 하기사 이 버라이즌은 미국의 1위 통신사인데요. 좀 노선이 다르긴 했어요. 지금 5G가 원래는 5G가 그 의도하는 바는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초고주파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뭐 28GHz 이상 밀리미터파를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하지만 그게 이제 뭐 좀 빠르게 상용화가 안 될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이제 4G망, 이제 중저파, 저주파랑 같이 이제 5G를 다시 상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NSA라고 하는데 버라이즌의 전략은 초고주파만 해보겠다, 밀리미터파만 해보겠다라고 시도를 한 거예요. 고집 뿌리는데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집을 좀 초창기에 많이 부리다 보니까 커버가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표를 발견한 게 제가 그 다음 그래프를 준비했는데요. 그 대신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5G는 버라이즌입니다. 좋네요. 네. 근데 의외로 이거 눈에 띄네요. 네. U+가 2위긴 하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통신사들이 사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뭐 덜 빠르다, 좀 느리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는 아직 밀리미터파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죠. 썸 6기가 미치니까. 네, 6GHz 정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직 28까지 안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 부분에서는 뭐 밀리긴 두 하지만 배네요. 예, 그렇죠. 거의. 2배 정도죠. 버라이즌이 뭐 이쪽에서는 좀 부각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옆쪽의 그래프는 뭐냐면 이게 속도가 아니라 얼마큼 많이 넓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5G를 사람들이 많이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는지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뭐 우리나라 T-모바일이구나. 그렇죠. 우리나라 통신사들이 좀 상위에 있죠. 5G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요. T-모바일이 또 앞서고 있죠. T-모바일은 이제 최근에 저번 달부터 이제 뭐 합병을 했다. 네. 미국 내에서 스프린터랑, 예. 네, T-모바일이랑 스프린트 합병했다. T-모바일과 스프린트는 미국 내에서 3위와 4위라는 통신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3위와 4위가 합쳐지면서 3위의 큰 통신사가 됐다라고 했는데요. 이 T-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아래
저주파 영역에서 5G를 구축했거든요. 그때도 뭐 그 이야기 했었지 않았나요? 저희가 뭐죠? 뭐 1기가 미만의 뭐 5G를 한다고 해서 네. 뭐 98%까지 이걸 하겠다라고 커버리지를 확충하겠다. 커버리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예. 사실은 5G가 뭐 초고주파라고 다르고 저주파라고 다르고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주파수에 활용이 돼야 되는 게 5G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이 순서가 다른 거죠. 초고주파부터 먼저 갈 것이냐 아니면 밑에서부터 올라갈 것이냐 위에서부터 내려올 것이냐가 다른 건데 그러니까 전략이 두 개가 달랐는데 스프린트 같은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초고주파 사용하면서 속도 부분에서 좀 빠르게 가겠다였고요. T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저주파를 사용하면서 그 대신에 커버리지를 먼저 좀 확충하겠다. 그 대신에 속도는 느려요. 예, 5G 같은 속도는 느려서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전략을 다르게 하고 있는데 결국엔 다 깔아야 됩니다. 초고주파 영역부터 저주파까지 다 깔아야 돼요. 그러니까 버라이즌은 이제 아래로 와야 되고요. T모바일은 위로 이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통신사들이 커버리지를 확충하고 있으면서 다음 달에 이제 3.5GHz의 주파수 경매가 시작이 됩니다. 이쪽에서 이제 당연히 뭐 미국의 뭐 버라이즌, AT&T, 뭐 T모바일 다 참여를 할 거고요. 이쪽에서 또 이게 원래는 미국에서는 3.5 중저파 영역이 이제 군사용이었거든요. 네, 그냥 군사용이었는데 군사용 부분은 이제 기업용이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5G 한번 열어봐라라고 해서 사용해봐라라고 해서 열어주는 건데 이쪽에 주파수 할당이 되고 이쪽으로 커버리지 확충까지 이루어진다면 좀 더 투자가 본격화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주파수 경매가 본격적으로 나와야지 그렇죠. 본인들이 어느 노선을 정확하게 할지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가 되니까 사실 주파수 경매의 시작은 결국은 5G 투자의 시작이라고 봐도 되기 때문에 맞아요. 보통 이렇게 이때 나오면서부터 본격적인 미국 투자는 진행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저도 보여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실 수 있는 거 5G는 무조건 고주파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네. 그거 아니라는 점 이것도 좀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또 이제 내용이었네요. 네, 많은 5G.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1기가가 5G. 그렇죠. 네. 예, 무조건 3기가 이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5G가 아니라 네. 이렇게 저주파 쪽에서도 5G 매시브 마이모 기술을 또 써서 5G 기술을 한다라는 거죠. 네. 5G가 그러니까 다른 특징, 그러니까 여태까지 LTE, 4G와 다른 점이 이제 초고속, 그 다음에 초저지연이었는데 그게 초고주파 영역이 조금 더 잘 구현된다는 거죠. 근데 아래에도 다 깔아야 돼요. 결국에 5G는 왜 4G를 LTE라고 하잖아요. 네. 그 다른 말들이 있거든요. 롱텀 4G는 네. 네, 그렇죠. 롱텀 엣지. 근데 5G는 뉴 라디오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그 주파수를 다 활당하는 거니까 결국엔 다 깔아야 돼요. 이게 좀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미국 시장이 사실 기대가 되는 점이 많아요. 이렇게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달에 말씀드렸지만 주파수 경매도 있는데요. 전 마지막에 무엇보다 요거 중국 화웨이를 지금 많이 그렇죠. 네, 견제를 때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쪽 부분에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의 통신 장비 업체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글로벌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미국의 어디, 뭐 일본의 어디, 중국의 어디 안 해도 삼성전자 매출만 가져도 사실 글로벌적인 매출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지금 보시면 아실 텐데요. 아까 문선희 전문가님께서도 앞에서 지니스탁에서 말씀 주셨지만 네. 뭐 미국이 5G를 까는데 왜 우리나라 통신장비 업체들이 수혜냐, 일본이 5G를 까는데 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수혜냐라고 했을 때 왜 일본 업체는 없냐, 미국 업체는 없냐라고 했을 때 없습니다. 네. 네. 없어요. 네,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SI 업체들이 없어요. 네, 그쪽에. 맞아요. 글로벌적으로 통신 장비, 그러니까 하드웨어, 네트워크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한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 있는 주요 기업들이 다예요. 그러니까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화이도 뭐 물론 중국이고, 에릭슨, 노키아, 삼성, GT가 다 이제 글로벌적으로 통신 장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에릭슨은 스웨덴 기업이에요. 그리고 노키아 같은 경우는 핀란드 기업이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가진 통신 장비 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의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에 화웨이를 제재를 한다. 지금 현재 글로벌적으로 통신 장비 업체 1위가 화웨이거든요. 네. 화웨이를 제재를 한다. 그럼 이 화웨이의 점유율을 삼성이 좀 뺏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미국이 그래서 뭐 에릭슨의 노키아도 좀 인수하고 싶어 하는데, 자국의 기업을 인수하고 싶어 하는데 그건 약간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폼페이가 얼마 전에 그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네. 뭐 화웨이가 왜 자꾸 쓰냐? 그냥 삼성전자 써라. 네, 뭐 이야기 그렇게 했었죠. 얘기했죠. 정확하게 글로벌적으로
깨끗한 기업들이 많다. 화웨이 같지 않게 깨끗한 기업들이 많다. SK, KT, 삼성전자 써라라고 말했잖아요. 그 실제로 캐나다에서 6월 달에 이번 달에 통신 장비 그 수주를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100% 화웨이를 썼던 기업이 있는데요. 이번 달 말까지 5월 달까지만 해도 그대로 화웨이 쓰겠다라고 했었는데 바꿨습니다. 저희 삼성전자로 납품을 바꿔서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통신 장비 업체들이 미국 내에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중국 쪽을 볼게요. 사실은 아까 표에서 느끼셨겠지만 또 글로벌적으로 통신장비 업체 1위가 화웨이입니다. 그러니까 화웨이는 지금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다들 진출 안 해도 돼요. 그냥 자국 내에서의 5G만 깔아도 통신장비 업체 점유율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냐면 지금 중국이 이 통신시장, 네트워크 모바일 시장이 1위인 국가예요. 내 모바일에 가입한 가입자 수가 15억 명입니다, 중국에. 네. 그러니까 이 시장이 좀 큰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열심히 깔고 있으니까 작년 대비해서 3배 이상 확충하겠다. 지금 5G는 뭐 인프라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또 미중 무역 분쟁을 통해서 국내 내수 부양을 할 수 있는 정책으로도 5G 쓰고 있으니까요. 뭐 보시면 투자 규모 예측도 보시면 쭉 늘어나는데요. 가장 앞에 있는 2019년과 2020년 거 보시면 수치가 거의 3배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작년보다 3배 이상 증축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뭐 5G 이용자 수도 오른쪽에 보시면 결국엔 중국에서 사용을 하는 이용자 수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제일 큰 시장이니까 물론 미중 무역 분쟁이 있지만 중국 내에서의 통신 시장 5G가 구축되는 현황에서 화웨이하고 ZTE는 중국 내에서는 견조하게 흐름이 이어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그리고 중국 이렇게 G2의 거대한 시장에서 5G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문가님, 지난번에 방금 이야기한 중국 그리고 인도와 분쟁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뭐 통신 장비 우리나라 업종들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인도라든지 다른 나라들의 현황은 어떤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었다면 사실 다른 국가들 중에 5G 열심히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 주요 국가들 중에 일본 먼저 가볼까요? 일본은 뭐 사실 올림픽이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되면서 5G 투자가 늦어질 것이다라는 뭐 우려감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올림픽이 취소가 된 게 아니라 지연됐을 뿐이고요. 그 올림픽을 위해서 또 열심히 또 5G 확충을 하고 있고요. 일본도 역시 통신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1, 2, 3위를 한 통신사가 NTT 도코모, KDDI, 소프트뱅크인데요. 거기에 새로운 통신사가 진출했습니다. 라쿠텐 모바일인데요. 그래서 이 4개의 통신사가 지금 열심히 5G를 깔고 있어 서로 경쟁하면서 깔고 있거든요. 라쿠텐이 제일 열심히 깔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새롭게 진출한 기업이니까 뭔가 새로운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 이번 기회를 삼아서 좀 바짝 좀 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딴 데는 기존 망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건 망이 아예 없으니까 아예 새로 다 깔아야 되니까. 그렇죠. 아예 5G만 깔아보면 되잖아요. 아예 깔아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일본도 이제 라쿠텐 향 매출을 가진 우리나라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의 좀 매출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시는 표는 이제 일본 통신사들의 5G 설비 투자 규모예요. 역시나 그래프적으로 봤을 때 쭉 늘어날 거예요. 이게 이제 각 통신사마다의 이제 투자 규모이거든요. 이게 합치면 향후 5년간에 17조를 투자하는 겁니다. 아까 미국이 버라이즌만 22조라고 했잖아요. 근데 미국이 이제 17조 정도를 전체적으로 17조 투자할 전망이고요. 옆에 보시는 것만 일본 통신사 점유율이에요. 이게 지금 상위 3위 업체들만 뭐 NTT 도코모, KDDI, 소프트뱅크인데 여기에 이제 라쿠텐 모바일까지 추가해서 라쿠텐 모바일 향 가지는 기업들, 삼성전자가 최근에 라쿠텐 모바일에 납품을 한다고 해서 그쪽에서도 화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의 일본 쪽 현황도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도입니다. 제가 어느 나라를 말씀드릴까 하다가 인도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요즘에 핫하죠. 그렇죠. 인도가 사실 인도 시장을 조금 더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인도가 글로벌 모바일 시장 2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이어서 2위예요. 당연히 인구가 많으니까 당연할 수 있는데요. 아까 중국이 모바일 시장 가입자 수가 15억 명이었다면 인도는 12억.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인구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을 장악하면,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커버리지 확충하면, 그러니까 규모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5G 관련 시장이 이제 12조 달러입니다. 12조 달러니까 이걸 우리나라로 환산하면은 뭐 어마어마한 규모겠죠. 올해부터 5G 주파수 경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파수 경매부터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할당 받으면서 커버리지 확충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가 이제 5G 표준화의 이제 로드맵인데요.
보시면 여기 2020년에 플러스 1이라고 해서 주파수 경매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슬슬 서비스를 시작했다가 계획은 2022년입니다. 2022년에 본격적으로 5G에 상용화를 시키겠다는 거고요. 저는 이제 인도 쪽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지금 현황에서 중국 쪽과의 이제 트러블이 마찰이 있잖아요. 지금 보이콧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정말 나름대로 과격하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정부 사업들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전 제품도 다 불태우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어플이 이제 틱톡이 최근에 유행인데 틱톡도 사용하지 말자는 권고안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국의 통신 장비까지 배제하면 그쪽에서 또 우리 통신 장비 업체들이 또 좀 빠르게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이쪽에서의 국내 기업들도 수혜가 예상이 되니까요. 좀 글로벌적으로 좀 5G 커버리지가 어떻게 확충이 되고 있는지, 투자가 어떻게 확대하고 있는지 보시면 우리나라 기업들 투자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5G 현황에 대해서 쫙 정리를 해봤습니다. 상당히 기대감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쯤에서 가장 크게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 관심 종목도 한번 정해보도록 할까요? 네, 저희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이렇게 4종목인데요. 사실 저희가 좀 자주 이야기 드렸었던 부분인데 최근에 또 급등락이 또 나오고 있어서 그쪽에 관련해서 조금 더 저희가 좀 설명을 좀 더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가지고 나왔고요. 일단 첫 번째 KMW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KMW는 굉장히 많이 설명을 여기 M이 M이죠. 문서진의 M이라면서요. 네. 그렇게 제가 밀고 있습니다. 서진 시스템은 이름에서 신뢰가 간다. 서진이라고 했고. 문시소프트처럼요. 네, 제가 밀고 있는 건데, 명확하게 이야기 드리면 이겁니다. 어쨌든 국내 최대 통신 장비 업체이고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국내 어떤 업체들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명확하게 따라올 수 없고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처럼 KMW는 단순히 부품 회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완제품 자체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KMW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여기 이제 우리가 5G의 핵심 기술은 이제 빔포밍, 그다음에 이거 매시브 마이모지 않습니까? 요 핵심 장비가 MMR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MMR이 이 핵심 장비예요. 이전에는 이제 소위 말하면 RRH, 이것도 핵심 장비긴 한데, 이거는 흔히 말하면 주파수를 받는 안테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MMR 같은 경우가 말 그대로 기지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엄청나게 크게 세워졌던 이 안테나 기지국을 저 MMR이라는 장비로 다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림 한번 보시면, 요 다음 그림입니다. 요 다음 그림 보시면 여기 이제 MMR 장비입니다. 이게 이제 노키아랑 같이 공동 개발해서 만든 MMR 장비고요. 참고로 이 MMR 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KMW이 지금 유일하게 28기가 MMR을 만들었어요. 맞아요. 다른 회사는 아직까지 28기가 MMR을 상용하지 못했습니다. 요거를 지금 KMW이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만큼 기술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보여주신 이 MBF 쪽도 매출이 있는데요. 필터거든요. 아까 첫 번째 그림입니다. 한번 보시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저거거든요. 저 예전에 제가 한번 5G 관련 설명을 할 때 이야기 드렸는데 이 필터, 그러니까 주파수가 5G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 그다음에 이 기지국일 때 내가 만약에 28기가를 쓴다고 하면 28기가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지금 그 밑에 있는 소위 말하는 주파수까지 다 받아서 필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파수가 고주파로 되면 될수록 점점점 그 많은 필터가 들어가는 말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만큼 이 MBF 같은 경우도 이제 고주파수대로 넘어갈수록 더 많은 양이 사용되고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저기에 있는 필터가 하나만 고장 나도 저걸 통으로 다 갈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가 하면 그 부분만 빼서 고치면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가 고장 나면 전체 제품을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품질을 굉장히 따집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관련 기업들이 사실상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정말 자국 기업들 거만 쓰려고 합니다. 화웨이도 그렇고요. GT도 그렇고 되도록이면 자국 기업들 거 쓰려고 하는데 저 MBF만은 KMW에 대한 수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실질적 기술력과 관련된 부분에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KMW는 사실
세 개 회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에도 납품을 하고 노키아에도 납품을 하고 GTE도 납품을 합니다. 우리나라, 일본, 뭐 미국, 중국 어떤 기업들도 해외 쪽 매출이 나오면 다 영위를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절대적인 통신 장비 업체들의 저는 대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 굉장히 싸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이 KMW 올해 실적 대비 내년 실적 대비해서 그렇게 싸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통신 장비 뭐 15배만 주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시죠. 왜냐하면 4G 때도 4G망 처음에 투자를 할 때 대부분의 통신 장비들의 멀티플은 20배까지 줬단 말이에요, PR. 근데 지금 구정에서 15배, 오히려 5G는 4G보다 시장이 훨씬 더 큰데 15배 너무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더 줘도 된다라고 보고요. 충분히 저는 목표가 항상 이야기지만 1차 목표가가 8만 원, 2차 목표가는 10만 원 계속 제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문시소프트와 서진시스템에 이어서 KMWM 제가 보기엔 제 또 다른 종목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저는 지금 자리에서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점수는 1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5G 대장이잖아요. 자신감입니다. 10점. 네. 결국엔 대장이 움직이면 네. 더 큰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전 그다음 그럼 이노와이러스 보겠습니다. 네. 이노와이러스는 제가 최근에 너무 좀 좋게 보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저 역시도. 저도 꽤 많이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근데 제가 연간 지을 수 엮을 게 없더라고요. 제 이름으로. 아, 그러세요? 이노와이러스 없나요? 네. 네. 일단 국내 유일 통신 시험 계측기를 제조하는 업체고요. 그 다음에 또 스몰셀이라고 제가 이제 저희 5G 설명해 드릴 때 매크로셀, 기지국 말고 거기에 신호를 받아서 또 커버리지 확충하는 스몰셀도 영위하는 기업인데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노와이러스가 영위하는 그 장비들을 제가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부분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무선망을 최적화하는 제품도 이노와이러스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이제 네트워크 시험하는 거라고 해서 이제 네트워크 유지 보수, 그다음에 뭐 가상화 네트워크가 없는데 실제로 있는 것처럼 만들어지는 건데요.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빅데이터 실시간 감시하고 분석하고 통계내고, 그다음에 스몰셀을 다 영위하는데요. 결국에는 뭐 TNM이라고 해서 이노와이러스는 부르거든요. 이게 계측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이동통신이 잘 터지는지,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로 전파가 불량하고 어느 정도의 기지국을 세우고 어떻게 확충을 해야 되는지 계측을 하는 건데요. 이걸 또 계측할 때 확인하는 방법이 많은데요. 이노와이러스 상품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계측의 상태를 육안으로 할 수 있게 모니터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좀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거의 75% 정도를 좀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거의 유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뭐 고객사, 뭐 국내 3사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 50여 개국의 220개 통신사에 다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노와이러스가 목표가 국내가 아니라 해외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의 이제 목표를 목표를 지향하는 듯이 잘 나아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노와이러스의 이 제품들이 뭐 저는 이제 오늘 해외 쪽의 매출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라쿠텐 쪽이 최근에 이제 일본에 납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라쿠텐 쪽의 매출액만 해도 이노와이러스의 매출액에서 그 분기 실적을 충분히 채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노와이러스가 지금 해외 쪽의 매출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일단 국내보다 해외 쪽의 매출이 비중이 엄청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진한 파란색이 국내면요, 나머지가 다 해외예요. 네. 그러니까 국내가 거의 40% 정도고 네. 해외가 거의 60%니까 해외 쪽의 매출이 크게 좌지우지하는 게 이제 이노와이러스인데요. 해외 쪽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아까 강조드린 인도 네. 쪽 매출이 이노와이러스가 인도 쪽으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요. 인도 내에서 가장 많은 스몰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이노와이러스입니다. 네, 저도 그 마스터 시간에서도 계속 네. 이 이노와이러스를 계속 좀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이 인도 시장이 꽤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사실은 이 이노와이러스가 가진 이제 글로벌 해외 매출 비중도 준비하긴 했는데요. 이게 뭐 유럽도 있고 그다음에 아시아 부분에서 인도가 있는데요. 인도에 또 자회사를 또 세웠어요. 그래서 2016년에 자회사까지 세워가지고 인도의 통신사에 계속 납품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4G 때부터 납품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최근에 이런 인도와 중국 간의 마찰 분쟁에서도 또 이노와이러스가 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존에 잘했던 부분에서 또 하나의 모멘텀이 생기는 부분이라서요. 저는 이노와이러스 되게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문선인 전문가님 10점 주셨으니까 저도 10점 주겠습니다. 네, 자신감이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에이스테크인데요. 에이스테크 최근에 가장 잘 가고 있죠. 어찌 보면 지금 현재 5G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에이스테크인데, 에이스테크의 뭐 상승 요인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뭐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뭐 오픈 내용 관련이라고 하는데요. 전혀 관련이 없고요. 그게 아니라
사실 에이스테크의 차트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5G 관련해서 같이 많이 갔어요. 원래는 그 KMW가 에이스테크가 대표 주자였다가 맞아요. 근데 이제 좀 길게 한번 늘어봐 주시겠어요? 그러다가 완전히 그냥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에릭슨 쪽의 벤더에서 탈락된다라고 해가지고 정말 상승 초입구 그러니까 반등에서 상승 초입구까지 그냥 다 내려왔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한동안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5G, 특히 삼성전자가 수주를 하면 아무래도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높고 있죠. 그다음에 에릭슨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네. 미국 쪽의 매출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기대감이 가장 높은 게 지금 현재 에이스테크다 보니까 그쪽으로 지금 몰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글로벌 이제 AFU 1위가 에이스테크인데요. 요거는 이제 에이스테크가 개발한 겁니다. 원래는 이제 그 안테나랑 그 다음에 이제 필터를 따로 하는데 안테나랑 필터를 같이 일체형으로 합쳐놓은 유닛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 글로벌 1위고요. 안테나로는 3인데 최근에 에이스테크가 잘 안 갔던 이유는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뭐냐면 5G로 넘어가면서 실질적으로 5G가 안테나를 많이 수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대부분 이제 KMW MMR로 넘어가면서 이 안테나 수주가 굉장히 수요량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출도 사실 잘 안 나온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원래 이제 이 베트남으로 공장을 넘기면서 자동화가 덜 됐어요. 상대적으로 서진 시스템이나 이런 쪽은 좀 빨리 자동화가 만들어졌는데 그리고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RF텍 같은 경우도 좀 빨리 자동화가 됐는데 이거 자동화가 좀 늦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주가를 못 가게 했던 이유였고 그 다음에 에릭슨 벤더 뭐 탈락과 관련된 이슈도 있다 보니까 잘 못 갔고 앞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경쟁사가 생겼어요. 원래 안테나 관련 필터가 거의 뭐 삼성전자의 에이스테크가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을 했었는데 이번에 RF텍이 작년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조금 이쪽 관련 부분은 조금 이제 경쟁이 생기다 보니까 주가가 안 갔는데 요 부분은 이제는 가격이 좀 녹아나면서 이제 좀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가장 이슈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게 에릭슨과 삼성전자니까 이쪽에 납품을 다 하고 있다라는 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베트남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자동화 이제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마진 또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단점은 단계적으로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맞아요. 오르기도 했고 그럼 또 하나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경쟁사들도 생겼고 참고로 에이스테크는 아직까지 28기가 쪽에서 명확하게 양산되는 게 아직은 없거든요.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간 단점은 있다라고 해서 저는 9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리드 볼게요. 솔리드도 해외 매출이 많은 우리나라 통신 장비 업체 중에 하나인데요. 솔리드가 특히 영위하는 게 중계기죠. DAS라고 해서 네. DAS, 뭐 분산 안테나 시스템인데 이것도 역시 이제 음영 지역, 통신이 음영한 지역에서 기지국의 신호를 받아서 증폭시켜주는 중계기인데요. 그 부분에서 국내 이동통신 3사에 다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1위 중계기 업체예요. 제가 준비한 표가 있는데 이제 이 솔리드가 영위하는 이제 중계기가 사실은 이 기지국이 다 생기고 또 음영지역이 생겨서 음영지역이 진짜 있는지 그다음에 커버리지 해야 되는지라는 걸 다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나중에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하반기 때 오히려 투자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왼쪽 보시는 부분은 이제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중계기 벤더 현황이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KT의 5G 인빌딩 이제 중계기 커버리지 급증하는 수예요. 이게 KT만 지금 현재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SK하고 LG U+도 열심히 현재 깔고 있을 겁니다. 아마 수치로 나오면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또 중계기 쪽의 매출이 좀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이쪽에서 또 글로벌적으로도 이제 그 점유율을 3, 4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솔리드거든요. 솔리드의 해외 매출처에 제가 그림도 준비했는데 일단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쪽에 매출이 든든하기 때문에 뭐 이쪽으로의 좀 매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전 솔리드는 걱정 없을 것 같아요. 아까 미국 내 통신 뭐 버라이즌, 스프린트, 뭐 AT&T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AT&T 2위 통신사만 빼고 나머지는 다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솔리드가. 그러니까 그쪽에서 아까 이제 통신 음영 지역을 커버하는 중계기 이쪽에 매출이 생긴다면 현재는 이 솔리드가 프론트홀도 납품을 하고 있는데 기지국에 들어가는 프론트홀 매출이 좀 더 많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좀 이 중계기 쪽의 매출이 더 늘어날 겁니다. 이게 메인이기 때문에 이쪽으로의 뭐 매출이 늘어난다면 전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요. 사실 솔리드에 좀 항상 발목을 붙잡는 게 좀 실적 부분에서의 좀 확인, 좀 이 기대에 못 미치는. 그리고 이제 특허권 침해가 좀 있잖아요.
그것도, 예, 그렇죠. 말씀을 마지막에 드리려고 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그 주파수를 옮기는 그 과정에 특허가 네. 침해했다는 소송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쪽이나 뭐 유럽 쪽, 영국 쪽에 좀 매출이 조금 부진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기대가, 우려감이 있는데요. 저는 그 부분은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소송은 일단 원래 길어지니까. 그렇죠. 소송은 짧아도 3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때까지는 열심히 커버리지 확충하면 되니까요. 그 당장은 걱정할 거리 아닐 것 같아서요. 일단 솔리드 그 지금 주가가 다 예상되는 실적 대비해서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우려감이 있긴 있으니까 살짝 깎아서 저는 9점 주겠습니다. 솔리드가 이름을 리퀴드라고 했으면 좀 잘 움직였을 건데 솔리드라 잘 안 움직이네. 그런가 보네요. 자, 이 좀처럼 잘 나오지 않는 10점짜리가 두 종목이 나왔습니다. 어떤 종목이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K문-W 대 해노와이어리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탑픽 뭐죠? 네. 탑픽은 뭐죠, 사실 이제 뭐 저는 KMW를 워낙 이야기 많이 하셔서 제가 탑픽으로 선정 안 해도 다 이제 매수하실 분은 매수하실 것 같아서 저희는 이번에는 이노와이어리스를 저희가 탑픽으로 정했습니다. 사실 이노와이어리스는 저도 요즘에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인도 쪽에 대한 저도 기대감이 있어서 이노와이어리스를 탑픽으로 저희는 선정을 했고요. 매수가는 저는 뭐 현재가에 그냥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손절 라인은 전 한 43,000원 정도로 설정을 했는데 사실상 41,000원인데 41,000원 저는 손절은 의미 없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떨어지면 전 더 담으셔도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목표가는 좀 과감하게 7만 원 정도까지 올 수 있다고 생각해 목표가 7만 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식과 결혼 시간 통해서 오늘은 5G에 대해서 정말 총점검을 해봤습니다. 참고되셨길 바라고요. 자, 벌써 마무리할 시간 다가오고 있죠.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데 여러분의 완벽한 마무리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